세션이 한 반쯤 지나갔는데요. 남은 반은 윈도우 애저 웹사이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사이트는 윈도우 애저에 새로 나온 기능 중에 가상머신 못지않게 굉장히 사람들에게 많이 활용될 걸로 예상하는 부분인데요. 먼저 아까 첫 번째 세션에도 나왔던 것처럼 현재 데이터 센터에서 모든 것들을 다 운영을 하는 게 클라우드가 아니라고 한다면 윈도우 애저에서는 이아스 기능을 제공을 하면서 운영체제 윗부분을 직접 운영을 할 수 있게 하는 가상머신 기능과 또 기존의 파스 운영체제를 마이크로소프트가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웹사이트 기능이 있는데요. 웹사이트에서는 기존의 파스에서 보다 더 간소화진 것이 파이어월 룰이라던가 버추얼 네트워크 같은 부분에 대한 처리도 하지 않고 정말 운영 어플리케이션과 데이터만 관리를 하면 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어플리케이션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점점 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데모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윈도우 애저 웹사이트는 몇 초 만에 강력한 웹사이트를 생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문구는 좀 어색하지만 정말 몇 초 만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쉽게 시작할 수 있고요. 무료로 사용을 할 수 있는 자원들이 제공이 됩니다. 10개 정도의 웹사이트, 그리고 원하는 만큼 아까 클라우드의 기능을 가져서 확장하실 수가 있고요. 또 기존의 ASP.NET이 아니라 클래식 ASP라던가 PHP, Node.js 여러 가지 언어들을 윈도우뿐만 아니라 리눅스 그리고 OSX에서도 개발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바로 배포가 돼서 클라우드에 가상머신이 만들어지는데 10분 걸리거나 혹은 배포하는데 몇 분 걸리거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부터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웹사이트를 통해서 바로 구동할 수 있는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때는 저도 컴퓨터를 많이 하던 때나 사실은 솔직히 아닌데요. 1996년도, 97년도에 퍼스널 웹서버, PWS라고도 보통 이야기하는데요. 지금은 가상 웹서버, 로컬호스트로 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편화돼서 특이할 게 없지만 이 당시에는 퍼스널 웹서버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기사가 나오고 느낌표까지 붙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바로 클래식 ASP를 구동을 했었던 시절인데요. 윈도우즈 애저의 웹사이트 기능을 이용을 해서 클래식 ASP를 사용을 하고 또 배포를 FTP를 가지고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TP 하면 좀 과거의 유물 아닌가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여전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클래식 ASP도 사용을 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 적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애플리케이션의 호환성이나 혹은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웹사이트가 하나도 만들어져 있지 않은데요. Create New 웹사이트를 해서 한번 퀵 크리에이트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JSPARK ASP라는 이름을 가지고 만들고 지역은 현재 베타기 때문에 이스트 US만 선택이 가능한데요. 정식이 나오면 다 선택이 가능하게 되겠죠. 지금 만든 것은 간단하게 웹사이트를 윈도우 애저에서 돌아가고 있는 데이터 센터에서 하나 만든 겁니다. 정말 몇 초 만에 런닝 상태로 변한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URL을 클릭을 해보게 되면 실제로 방금 만든 그 웹사이트가 돌아가는 URL입니다. 제가 만든 URL을 가지고 실제 돌아가고 있는 웹사이트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ASP를 동작하도록 하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웹사이트 이름을 클릭해서 아래쪽에 좀 살펴보게 되면 FTP 호스트 네임이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FTP 연결하기 위해서 파일질라를 이용을 하려고 하고요. 여기 FTP 호스트 이름을 복사를 해서요. 붙여놓고 사용자명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디플로이먼트 유저를 복사해서 붙여놓고 비밀번호는 제가 이전에 입력한 걸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결하기를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윈도우 애저에 만들어진 웹사이트의 FTP 프로토콜을 이용을 하는 이 파일질라를 가지고 연결을 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리모트 사이트에 보면 로그 파일즈라는 폴더가 있고 사이트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이 사이트라는 폴더를 클릭해서 보게 되면 www root 폴더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파일을 현재 호스팅 start.html 파일이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이 파일이 아까 보셨던 이 페이지를 보여주게 하는 파일입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ASP
웹페이지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요. 이걸 다 치려고 하니까 또 긴장이 되니까요. 제가 이미 가지고 왔던 걸 이용을 하겠습니다. ASP를 저도 최근에 한 적이 거의 없어서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이 기억하실 텐데요. response.write 형태의 구문을 쳐서 안쪽에 HTML 파일로 hello ASP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좀 바꿔서 hello ASP로 바꾸겠습니다. 예, 간단히 저장을 ASP 단넷으로 저장을 해야 되니까요. hello.asp로 저장을 하겠습니다. 지금 데스크탑에 저장을 했는데요. 그러면 제 데스크탑에 hello ASP가 있고요. 여기에 간단하게 복사를 하면 업로드가 되겠죠. 북미에 있어서 미국 쪽에 있어서 아주 빠르진 않은 것 같은데요. 지금 일단 업로드가 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럼 아까 다시 그 웹페이지로 돌아가서 hello ASP라고 치면 hello ASP가 그냥 나오겠죠. 사실 별건 아니지만 사실 이같이 쉽고 그냥 빠르게 배포하길 원했던 사용자들한테는 이런 형태의 웹사이트 사용 방법이 굉장히 환영받을 만한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 ASP 시절을 좀 지나면 단넷 2000년도에 많이 활성화가 되고 ASP 단넷을 이용을 한 여러 프로젝트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ASP 단넷을 마찬가지로 FTP처럼 올리는 방법일 텐데요. ASP 단넷은 FTP로 올리는 것보단 조금 더 나이스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비주얼 스튜디오를 하나 열고, 비주얼 스튜디오 지금은 버전이 2012 버전을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과거 2000년도에 사용을 하던 ASP 단넷 1.0이나 2.0을 사용하는 버전이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웹폼을 하나 만든다라고 치면, 이름은 그대로 두고요. 웹폼을 하나 만들어서 이것들을 배포하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그 웹사이트에서 마찬가지로 이번엔 웹폼을 배포할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야 될 텐데요. 웹사이트 만들기를 해서 또 퀵 크리에이트를 할 때 크리에이트 위드 데이터베이스를 선택을 하면 원하는 MySQL이라던가 혹은 SQL 서버 혹은 SQL Azure를 기본적으로 생성을 하면서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JSPARK ASP.NET이라고 이름을 짓고요. 만들 때는 New SQL 데이터베이스를 만든다라고 하고 지역은 East US를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로 했으니까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선택하라는 이름이 나올 거고요. 데이터베이스의 버전이 웹과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용량 차이 외엔 없고요. 그리고 콜레이션, SQL 서버 하시는 분들은 많이 보셨을 콜레이션을 과거에는 SQL Azure에서 이걸 선택할 수 있는 메뉴가 없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선택할 수 있게 바뀌어서 따로 나중에 변경을 안 해주시고 많이 기본으로 SQL 서버 한국 버전에 있는 것들을 선택을 하시고 기존 SQL 서버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서버는 이미 제가 만들어 놓은 SQL 서버 버전이고요. JSPARK 그리고 이름은 그리고 로긴 패스워드는 passwrd 느낌표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만든 거와 마찬가지로 웹사이트 공간이 하나 만들어질 텐데요. 대신 아까와 다른 건 데이터베이스를 제가 하나 추가해서 만들어줘서 SQL Azure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된 것이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클릭을 해보면 아까 보셨던 화면과 마찬가지로 이 웹페이지가 만들어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만들어진 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 여기 다운로드 퍼블리시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여기에 배포를 하기 위한 프로파일을 다운로드하는 부분이고요. 간단히 저장을 해주고 오픈 폴더를 해보면 퍼블리시 세팅이라는 파일입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이용을 하는 웹 디플로이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아까 간단히 만든 이 웹페이지에 제가 올리는 거를 확인할 수 있게 간단하게 Azure 세미나라고만 변경을 하고요. 프로젝트 위에서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주시면 여기 임포트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까 만들어주신 익스포트했던 그 세팅을 넣어주시면 해당하는 웹사이트의 뭐 URL이라던가 ID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입력이 돼서 나오게 됩니다. 뭐 연결을 확인해 보면 문제 없다라고 나오겠죠. 예, 그러면 넥스트를 해보고 데이터 커넥션 역시 제가 만든 데이터베이스를 여기서 바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넥스트 클릭하고 퍼블리시를 하게 되면 지금 보셨던 이 ASP.NET 페이지, 뭐 사실 기본 페이지라서 그닥 감흥은 없지만 뭐 펫샵이라던가 조금 더 복잡한 규모의 웹페이지도 지금 보여드린 것과 동일한 형태로 진행이 되게 될 거고요. 배포가 완료가 되게 되면 뭐 배포 프로그램 특성상 바로 웹페이지가 하나 자동으로 뜨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든 ASP.NET 애플리케이션을 굉장히 편리하게 올리시는 게 될 텐데요. 아직 배포가 덜 된 것 같고요. 예, 조금 시간이 걸리네요. 배포가 되고 나면 지금 보셨던 웹페이지 이것이 아니라 지금은 리프레시가 안 돼서 다시 똑같은 화면이 나온 것 같은데요. 다시 컨트롤 F5 형태로 캐시 없이 불러드리면 방금 제가 수정한 애저 세미나라는 웹페이지가 윈도우 애저 데이터 센터에서 돌아가는 형태로 웹사이트에서 배포되어서 구동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간단한 홈페이지나 웹사이트, 웹서비스 이런 것들을 구동할 때는 굉장히 요긴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데모가 좀 많은데요. 2007년도, 2008년도에는 IIS7이 나오면서 IIS7에는 굉장히 많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뭔가 진단 도구 같은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는데요. 이 웹사이트 기능에는 예를 들어 뭐 접속을 했는데 접속이 왜 안 되더라, 문제가 생겼는데 어떤 문제가 있더라,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 도구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IIS를 가상 머신에서 보시는 게 아니라 뭐 공유된 환경에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간략하게 아까 만들어둔 사이트 ASP.NET 사이트에서 컨피규레이션을 들어가 보면 이쪽에 진단 관련한 항목이 있습니다. 이 중에 웹서버 로깅과 디테일드 에러 메시지, 페일드 리퀘스트 트래킹을 체크를 하고 온으로 저장을 하게 되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해당하는 내용들이 다 온된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이러면 이 페이지에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 그 로그가 남게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가 FTP로 마찬가지로 여기를 또 접근을 해서 어이구. 그 ASP.NET 그쪽으로 접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는 빠른 연결을 다시 연결을 하면 방금 전에 ASP.NET 페이지가 올라간 리모트 사이트의 내용들이 보이실 텐데요. 이 사이트의 www 루트 안에 간략하게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뭐 블로그라고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그 블로그 안에 제가 아까 만들었었던 hello ASP를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복사가 끝났는데요. 제가 뭘 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안에 블로그 안에 지금 hello ASP라고 입력을 하면 사실 그 아까 만들었던 ASP 페이지가 열릴 텐데요. 그냥 블로그라고 하면 여기에는 디폴트 페이지 설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에러가 날 겁니다. 에러가 나는데요. 이 내용을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아까 FTP에서 로그 파일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폴더가 하나 생긴 걸 보실 수 있고요. 디테일 에러라는 폴더 안에서
여기 에러 페이지가 2개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2번 클릭을 해서 2개가 생긴 거고요. 이걸 다운로드를 해서 열어보게 되면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안 되네요. 열어보게 되면 현재 그 에러 파일에 대해서 메시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보다 상세한 그런 리포트들이 가능합니다. 아까 폴더가 2개 있었는데요. 다른 폴더에 가서 보게 되면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약간 XML 형태로 그리고 이 XSL을 같이 받아서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리포트들을 보실 수 있어서 웹서버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보다 더 자세히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진단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과거까지 얘기는 쭉 했고, 이제 현재는 ASP 마이크로소프트의 단넷 기술부터 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혼용되고 있는 시기인데요. 웹매트릭스라고 하는 마이크로소프트가 현재 버전 2 베타까지 내놓은 기술이 아주 경량의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좀 편리하게 사용되는 그 툴이고요. 이것들과 웹사이트도 기능이 좀 매치되는 것처럼 굉장히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데모로 이 워드프레스 PHP와 마이시퀄을 사용을 하는 워드프레스 엔진을 웹매트릭스를 활용을 해서 윈도우의 저 웹사이트에 배포하고 실제 개발하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웹사이트에서 제가 만들기를 해서 웹사이트를 선택을 하면 마지막에 갤러리를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요. 갤러리를 선택하면 인기 있는 웹 애플리케이션 패키지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 워드프레스를 하나 선택을 하고요. 다음 버튼을 클릭하고 이름을 간단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JSPARKWP라고 하고요.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MySQL 데이터베이스의 이름을 선택을 하고요. MySQL 데이터베이스는 클리어DB라는 곳에서 서비스 형태로 마이크로소프트와 파트너 형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건 대략 한 40초 정도 걸리는데요. 아까 그 웹사이트에 워드프레스와 마이시퀄을 같이 엮어서 바로 쓸 수 있는 형태로 워드프레스가 레디되는 상태입니다.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그 시간 이후에는 바로 워드프레스를 쓰실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요. 바로 됐네요. 지금 클릭을 해서 보게 되면 JSPARKWP의 이 사이트에서 워드프레스를 처음 깔았을 때 보게 되는 화면이 나오시고요. 여기에 사이트 제목을 PHP on Azure라고 입력을 해보고요. 그리고 유저네임은 어드민, 패스워드는 간략히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는 제 회사 이메일을 적고 인스톨 워드프레스를 하면 여기에 제가 입력한 내용을 가지고 워드프레스 기본 설정이 되게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바로 워드프레스를 사용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여기 입력을 한 제 눈이 잘 안 보이는데 패스워드를 로그인을 눌러야 되는군요. 어드민을 넣고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관리자 화면이 나오게 될 거고요. 여기에서 PHP on Azure 비지트 사이트를 누르게 되면 제가 방금 만든 그 웹사이트가 워드프레스가 설치되어서 PHP on Azure라는 블로그 사이트가 생긴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 워드프레스 데모인데요. 이걸 웹매트릭스 데모를 하기 위해서는 웹매트릭스 버튼을 클릭하시면 바로 웹매트릭스가 설치가 안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바로 설치를 하고요. 설치가 되어 있는 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뜨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려고 하는 일은 해당 웹사이트에 어떤 오픈소스 엔진을 가지고 만든 것이 보시는 것처럼 제 PC에 그대로 다운로드가 되는 화면입니다. 로컬호스트를 클릭을 해보게 되면 조금 전에는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제가 제 로컬 PC에 데모로 이미 MySQL을 설치하고 거기에 데이터베이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런 스킨이 펴진 게 나오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로컬호스트에 워드프레스를 설치한 것과 그리고 클라우드에 있는 것과 동시에 같이 편집을 하고 이 웹 매트릭스에서 퍼블리시 버튼을 눌러서 바로 윈도우 해저에 배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발하고 배포하는 과정들을 굉장히 편리하게 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한 기존 웹 패키지인 워드프레스나 여러 가지 패키지들을 더 쉽게 사용을 할 수 있게 했다라는 부분을 좀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지금은 바로 됐는데요. 시간이 원래 한 2분 정도 걸려서 해당하는 패키지를 다 다운로드 받아오고 배포를 할 때 역시 데이터베이스부터 업데이트할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시간상 지나가고요. 아까 첫 번째 세션에 나온 것처럼 기본적으로 웹사이트는 공유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공유 말하는 말은 공유 웹사이트 상태로 하나의 인스턴스를 쓸지 두 개의 인스턴스를 쓸지 혹은 만약에 사용이 많이 된다라고 하면 아예 머신을 할당받아서 예약된 인스턴스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눈으로 한번 보시면 더 좋아서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 지금 WP 워드프레스 이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스케일 쪽에 들어가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인스턴스가 하나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걸 원하는 개수만큼 늘리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3개까지 되는 이유는 제 계정의 한계라서 그렇고 이거는 원하시는 대로 늘리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예약 혹은 지정된 지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비용은 좀 더 들겠지만 더 원활한 성능의 웹사이트를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아까 보신 것처럼 서버 사양 같은 것들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예. 지원되는 웹 프레임워크는 웹사이트에 현재 ESP, 클래식 ASP와 .NET 그리고 PHP, Node.js가 현재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마 다음 세션에서 좀 이 내용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신 것처럼 FTP 웹 디플로이 그리고 GitHub 요즘 많이 쓰시는 그런 기트 방식이나 팀 파운데이션 서버에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형태도 현재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파트너로서 아까 PHP 마이스퀄 서버를 제공을 한 클리어DB나 혹은 이메일 같은 경우를 윈도우 해저에서 보낼 경우에는 샌드그리드 같은 파트너의 그 이메일 솔루션을 이용을 한다거나 워드프레스, 움브라코, 드루팔 여러 가지 이런 웹 패키지들이 현재 제공하는 곳들과 파트너 형태가 되어져 있습니다. 윈도우 해저 웹사이트 정리를 하면 쉽게 시작, 스마트하게 개발, 즉시 라이브인데요. 기본적으로 10개의 무료 웹사이트를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무료 사용 기간이 끝나고 나면 1년 동안 10개 웹사이트를 또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보신 것처럼 몇 초 만에 생성, 그리고 쉽게 관리 및 확장, 등이 가능하고요. 스마트하게 개발은 여러 가지 웹 언어로 개발하는 것이 가능하고, 오픈소스 웹, 워드프레스 같은 걸로 시작하실 수도 있고요. 비주얼 스튜디오, 웹 매트릭스, 그리고 즉시 라이브는 배포를 바로바로 해서 해당하는 내용들을 바로바로 라이브 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입니다. 사용하시려면 첫 번째 세션에 있는 것처럼 누구나 윈도우 해저 90일 무료 사용판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MSDN 구독자라고 하면 좀 더 많은 양의 그런 혜택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정리하면 가상 머신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가상 네트워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대한 얘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 다음 세션이 어떻게 보면 실제로 오픈소스나 외부 마이크로소프트 .NET이 아닌 솔루션을 윈도우 해저에서 올리는 굉장히 재밌고 하이라이트가 될 만한 세션이니까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